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이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은 그의 국가가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러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자를 갖고 있음에도 그 유효기간이 지나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지 않을 뿐더러 의료와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강제 퇴거 절차를 밟게 되죠. 이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비자를 얻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다가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숨어 지내기 시작하죠. 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비자 관광이 가능했던 제주도의 특별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18명꼴의 외국인들이 제주도에서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2017년 기준 약 23만 명에 달했던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법 체류자를 위해서 한국인들이 국민 차원까지 올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23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카자흐스탄인 알리 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3층 원룸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를 외쳤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는 온 집을 돌아다니며 방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10여 명의 입주민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대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여성이 거주하는 2층 집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긴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것을 알아챈 알리 씨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선을 타고 올라가 2층 집 창문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온통 연기로 자욱했고 여기저기서 번지고 있는 불길로 인해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도 때마침 소방차가 도착하여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그는 온 힘을 다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소방관과 경찰 등이 현장 수습에 나서기 시작했을 때 그는 2에서 3도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상태였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황급하게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알리 씨의 사연은 현장에서 구출된 주민들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알게 된 인근 손양초등학교의 장선옥 교감은 그의 치료라도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덕분에 그는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장선옥 교감은 그에게 신분이 탄로날 텐데 왜 불 속으로 뛰어들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알리 씨의 대답은 장선옥 교감 그리고 한국인들의 네티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 그는 법무부에게 자신이 여태까지 불법 체류를 해왔음을 자진 신고하고 5월 1일까지 한국을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생명을 살렸지만 부상당한 처지에서 언제까지나 숨어 지낼 수 없었던 그에게는 아쉽지만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씁쓸한 처지였던 셈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LG에서는 그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며 그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세요 라는 청원을 올렸죠.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25일 기준 24,000명을 돌파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에 기여한 정도로 고려하여 특정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2월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는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불길 속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구한 의행을 인정받아 법무부로부터 영주권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데요. 법에서도 이미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례도 있으니 알리 씨 역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지난 24일 법무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알리 씨에게 G-1의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요. 기간 내에 화상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선 이말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지정이 된다면 그는 법무부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비로소 한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에 곧바로 의상자로 지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의 화상치료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에 법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6개월 동안의 비자를 최우선적으로 발급해준 것이죠. 최근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한국과 프랑스가 조금 다른 면이 있었는데요. 2018년 프랑스에 거주하던 불법 이민자 마무두 가사마 씨는 5층 높이의 건물을 기어올라 4살짜리 아이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영상으로 담겼기에 페이스북에서 그가 영웅으로 올라서는 것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이것을 접하여 가사마 씨를 엘리제 궁으로 초대하였고 감사의 뜻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마크롱은 이것에 더해 가사마 씨를 프랑스 소방관으로 특채하기까지 했는데요. 이것이 당연한 대우라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긴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마크롱의 대응은 모순으로 가득 찼다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미 가사마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민자들이 많은데 가사마 씨는 특별히 운이 좋아 걸린 케이스라는 거죠. 같은 해 4월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였는데요. 대부분의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면서 운 좋게 걸린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한다는 것은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평등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그를 단지 프랑스가 영웅의 나라로 비춰지도록 마케팅에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프랑스의 일부 비판론자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인들에 대한 대우를 일반 불법 체류자들과 억지로 동등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간에 밝혀지지 않은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른 불체자들과 동급 취급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행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수록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어떻게 해서든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려 노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시기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 선행의 주인공인 알리 씨를 꼭 의상자로 지정하여 그가 한국의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내년 방위비를 56조 9,622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스탠드오프 미사일 사업비 335억엔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km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일본의 공격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상자 7천만 명을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이었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으며 일본 헌법 구조에 따라 자위대의 군사 전략의 토대 방위상 필요가 있더라도 상대국을 선제 공격해서는 안되며 침공해온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한다는 원칙인 전수방위를 따라야 합니다. 무력 사용은 적의 공격을 받은 뒤에야 행할 수 있으며 행사 정도도 방위를 위해 정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일본 영토나 주변을 넘어 적의 근거지를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데까지요. 그런데 최근 일본이 이러한 국제 규율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다무라 도모코 일본 공산당 정책위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전수방위를 버리고 제한 없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돌진하게 된다 실토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까지 감수하며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상황에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본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돌릴 만한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일본의 예산안이 1137조 원인데요. 이 중 230조 원 이상을 빚을 갚거나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 사용됩니다. 얼마 전 사퇴한 아베 총리의 무모한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본 국민이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는 것이죠. 일본 국민의 분노가 집권 여당인 자민당으로 쏠리자 아베와 스가 사이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배신했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의 비용 중 절반 정도를 아베 전 총리 측에 지급했다는 물적 증거가 나와 일본에서 이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것으로 아베 전 총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미 아베 전 총리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에 손길이 미치고 있다. 아베는 총리 시절 국회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냈다는 사실은 없다고 몇 번이나 허위 진술을 했다. 만일 매수가 인정되면 체포 기소되는 사람은 아베가 아니라 비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되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아베 전 총리 본인도 아웃이다. 본건은 당초 비서를 송치한 뒤에 불기소로 매듭 짓는 쪽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파수꾼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 고검 검사장이 도박 마작 소동으로 실각하면서 특수부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누가 이 정보를 언론사에 알려주었는가가 일본에서 화제다. 누설이 가능한 인물은 스가 총리의 최측근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부장관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을 제쳐놓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주변에 털어놓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던 모양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 아베 3선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스가 총리로서는 그런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자민당이 내부 분열까지 겪으며 서로를 팔아넘기는 코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일본이 홍보비용 1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넘게 쏟아부은 도쿄올림픽을 일본 국민조차 취소해야 한다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NHK가 지난 11일에서 13일 동안 전국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라고 답했고 31%가 더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흐 IOC 위원장이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며 2021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면 아예 전면 취소시켜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연기는 곧 취소를 의미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화이자로부터 1억 2천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1억 2천만 회분, 모더나로부터 5천만 회분, 이렇게 총 1억 4,500만 명의 일본인이 모두 2번씩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조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1년 7월 23일 전에 일본인 전체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연기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방크 때문입니다. 방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외교단체로 1999년 박기태 의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에만 4억 명이 가입된 국제청원 사이트에 총 30개의 이슈를 제기하여 11만 명이 넘는 국제 네티즌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금까지 업적을 보면 일본 생체실험부대 731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림,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 역사 오류 시정,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중국의 고무줄 만리장성 고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방크가 제작한 일본의 방사능 올림픽 포스터, 단돈 10,000원으로 만든 이 포스터가 최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사 프랑스 24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을 저주받은 지역이라고 묘사하며 저주받은 일본의 후쿠시마 올림픽이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 라는 제목과 함께 일본이 올림픽에 맞춰 후쿠시마 지역 재건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지만 여전히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린피스는 올림픽 시설 근처에 방사능 핫스팟을 탐지했다 보도했고 일본이 올림픽 선수들의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방사능 스시라고 묘사하며 한국과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방사능 스시를 공급하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배경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이 지금까지 올림픽을 위해 쏟아부은 자금인 33조 원을 모조리 다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혹시라도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도 엄청난 문제거리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역대 하계올림픽 개최 수익 내역을 살펴보며 2016년에 열린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12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2조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시드니 올림픽 마이너스 2조 3천억 원, 모스크 올림픽 마이너스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올림픽 선수단들이 올림픽 개최 수개월 전 일본에 도착해 전지훈련을 하는 모습과 주변 일본 관광지에 대해 세계 수많은 언론사들이 취재해
홍보해 주어야만 하는데 일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수많은 올림픽 선수단들이 전지훈련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의 제주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방역이 시행되고 있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안전한 데다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전지훈련 캠프를 설치하도록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친 결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스위스까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은 운 좋게 열린다 하더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가 기록되는 올림픽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